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미용실 사장. 같은 직종의 자영업자 살해 사건이 일어난 뒤 두려움이 커졌다는데요. 누구나 강력범죄에 타깃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여성 1인 사업장입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57세 남성인 이영복은 경기도 일산과 양주의 다방에서 혼자 영업을 하는 60대 여성 2명을 살해했습니다. 돈을 훔치려다가 살인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강력 범죄가 여성 1인 사업자에서 좀 흔히 발생이 되는데 그런 원인이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강력범죄는 남에게 큰 위해를 가하는 거잖아요. 남성이 아무래도 여성보다 강하고 여성이 좀 남성보다 약하겠죠. 그리고 젊은 여성보다는 나이 든 여성이 약하고 이런 범들이 아무래도 나이 든 여성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서 범죄자들이 범행을 일으키기 좀 더 쉬운 그 동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캠페인에 의뢰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여성 1인 사업자분이 계셨어요. 당시 의뢰인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이 약국을 차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이제 의뢰인 성격상 되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대응을 해줬는데 중년 남성분이 그런 친절을 본인에 대한 호감으로 오해를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약국을 찾아왔고 사적인 말, 밥을 먹자, 뭐 귀엽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 행하고 3-4시간 정도 약국에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접근금지나 좀 더 처벌이 가해진 상태는 아니고 그냥 훈계후 귀가 조치를 시켰는데도 그 말을 듣고도 30분 뒤에 또 약국을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경찰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만으로는 좀 마음이 너무 안심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더 신청을 좀 알아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모르시는데 다들 막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장 1차적으로는 약국에서 가격 시기가 진짜 많거든요. 바로 옆은 얼마인데 여기만 약을 비싸게 받는다. 그리고 뭐 싸게 팔아도 그 말은 다 공통적으로 모든 약국이 듣는 말이고 어떤 분들은 막 나는 이 돈 못 낸다. 그것만 받아. 이러고 그냥 그 돈 내고 가져가시고 막 되게 상상 초월하시. 어떤 할아버지는 계속 막무가내 교통카드 충전을 해달래요. 여기 약국에서는 안 돼요. 여기 뭐 편의점이나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약국에서 못 해드려도 돼. 뭐 그냥 좀 찍어 좀 봐줘. 한번 좀 확인만 좀 해줘봐. 이제 안 가시고 막 그 카드 꼽는 데다 계속 꽂았다 뺐다를 막 반복하시는 거죠. 그런 게 하루에 원래 되게 많은데 근데 진짜 오시고 나서부터는 엄청 조용한 것 같아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되게 많거든요. 네, 이렇게 실제로 의뢰인과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더욱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피해자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우선순위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신체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우선이겠죠. 사람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크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뭐 휴대폰으로 경찰 신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울 때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한 미용실 남성이 혼자 있는 미용사를 향해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역시 혼자 일하는 여성을 노린 폭력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마감 청소를 하던 식당 여주인을 가해자들은 여성 사장이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순금 반지 2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평소에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이 잘 가능한데 이런 긴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래도 이럴 때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침착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심시킬 수 있는 말로써 가해자를 안정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 같고 도망칠 수 있는 도주로가 있다면 이제 빠르게 도주하면 좋겠지만 그 여성이 남성보다 느리기 때문에 도주도 쉽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호원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기지를 발휘해서 가해자분을 안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혼자서 무언가를 해결한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혼자서 생각하면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주위에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의외로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어린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주 조그만 일도 정말 크게 느껴지고 이게 아니면은 정말 세상이 뭐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겪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사건을 다루잖아요. 조금은 용기 내서 주위에 이제 경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아무렇지 않게 해결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용기를 내서 주변에 적극 도움도 요청하시고 또 신고도 바로 하셔서 피해를 구제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핸드폰 비상연락망을 다시 설정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 1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에서 파란 우산 캠페인 채널 추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연을 접수하면 사건의 위험도와 시급함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경호 대상을 선정한 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1:1 맞춤형 밀착 경호를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림동 공원 강간 살인 사건의 경우 대낮에 인적이 많은 곳에서 벌어졌던 일 해보겠습니다. 오!